치과대학을 합격을 했었어요. 동시에 두 군데를 합격을 했고 의사가 되기 싫어서 그걸 포기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그럼 연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최소한으로 주말도 없고 돈이 된다. 이건 몇 억. 베란다에서만 키워서 1년에 몇 천만 원을 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다육이 농장이라고 여기 들었거든요? 여기에 혹시 제일 비싼 다육이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요런 게 식물 한 150만 원 정도. 150이요? 네네.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이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알고 있는 다육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다를 수 있죠. 단가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80년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무슨 식물 하나가 이렇게 비싼 거죠? 그것도 소매가 한 150만 원 정도? 비싼 것들이 비싼 이유는 있는데 그렇다고 싼 게 나쁘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이런 거는 혹시 그러면은 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동일한 품종 내에서는 사이즈가 커지고 더 오래 묵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한계선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얼마나 희귀하냐에 따라 100배 이상의 가격 차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희소성이네요. 제일 크죠. 여기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이런 거 4,000원씩 하고요. 4,000원이요? 네. 오. 5,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저쪽에 조그만한 사이즈들은 1,000원씩도 하고요. 1,000원이요? 네. 근데 그렇게 판매하시면 남는 게 있나요? 저희는 농장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곳 말고 또 있다고요? 여기는 저희가 소매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 손님들이 오셔서 고르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곳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농장이거든요. 대지 면적 총 1,000평, 500평짜리 하나, 150평짜리 하나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장과 매장을 구분해 놓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참 더 키워서 앞에 매장으로 이동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씨앗을 사오신 다음에 키우시는 거예요? 씨앗으로는 저희가 잘 안 하고요. 어린 네. 묘를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엄청나게 큰 거 같고 여기는 또 되게 작게 자란 거 같거든요? 이거는 돌연변이에요. 이게 원래 얼굴이고요. 변이가 왔을 때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가요. 돌연변이가 더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근데 러우라는 품종 자체가 비싼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조금 더 품종이 희소성이 있을 경우에는 변이가 오면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약간 동물로 치면 알비노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성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확히 구분이 됐어요. 40대 중반 이상 여성분. 고층에서만 거의 소비가 이루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셨고 요새는 젊은 층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손님 이렇게 오시면 아저씨들은 밖에서 담배 피우고 기다리시고 빨리 가자고 퇴근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같이 오셔서 같이 구매를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몇 년 하셨어요 혹시? 한 10년 됐고요. 23살 때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이랑 이렇게 한참 많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을 때라 여행도 많이 다녔고 교환학생도 가 있었고 어학연수도 가 있었고 이제 네네. 있었는데 현지의 다육식물 농장들을 볼 일이 좀 있었어요. 유럽 네. 현지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몇 가지를 해보면서 이거 돈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좀 빨리 시작을 했고 과감하게 좀 버는 족족 거의 다 투자를 했죠. 조그만하게 30평도 안 되는 하우스로 시작을 했고요. 20살이 되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유럽에서 살다 오기도 하고 어학연수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만난 다육이 농장들을 보고 미래를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네. 합격을 하셨었다고. 뭐 지금 아예 졸업도 하셨어요? 네네, 졸업도 했고 아. 반대가 좀 있었죠. 너는 그 좋은 머리 갖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삽들고 죽을 일을 시작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뭐 후회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사실 제가 서울대만 합격했던 게 아니고 네. 치과대학을 합격을 했었어요. 동시에 두 군데를 합격을 했고 치의대를 합격을 했었는데 의사가 되기 싫어서 서울대를 갔다가 서울대도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마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 주는 어떤 베네핏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그걸 포기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물론 그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랐으니까 포기한 것도 있어요. 지금처럼 네. 알았으면 쉽지 않았겠죠.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현우 씨는 다육이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게 지금 종류는 일단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몰라요. 아, 그 정도로 많다. 저희가 다른 농장들이랑은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생각을 하는 업체라 1년에 한 몇 개 정도 판매가 되세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연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최소한으로 2억 5천 정도. 아, 2억 5천이 최소잖아요. 미니멈이다. 네, 네. 그러면 3억도 될 수 있고 뭐 4억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 몇 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해에 어떤 저희가 물대라고 말하는데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1억이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시장이 2억 5천에서 4억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혹시 뭐 따로 판매하시는 어떤 루트나 그런 게 있나요? 판매들 많이 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아, 양평으로? 네. 와, 그러면은 뭐 따로 도매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안 해요. 난방비가 적지 않잖아요. 솔직히 하우스 재배는. 저희는 전기 난방을 하고요. 다이 밑으로 다 들어와 있고. 아, 다이 밑에요? 네, 저 까만 비닐 닥트가 보이실 거예요. 기계가 아. 양쪽 끝에 있어서 이렇게 네. 난방을 쏴주는데 전기 히터예요. 6대가 들어와 있고 네. 한 달에 제일 추운 달에 한 120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이거 규모가 일단 650평 네. 규모인데. 보온 커튼이 효과가 좋고요. 상당한 효과를 줘리고 온도를 이렇게 높이질 않으니까요. 다육이가 열대식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온도를 올려서도 관리는 가능해요. 제가 7도 맞추는데 제가 아는 농장들은 빨리 키우는 곳들은 21도까지도 올려요. 아,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하려면 네. 온도 더 네, 키우면 더 되고.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되고 일단 이 지역이 워낙 추워서 그게 어렵고요. 원래 고향이 양평이신가요? 네, 저는 고향은 양평인데 거의 외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는 외지 생활을 하다가 동두천에 있는 외고를 나왔어요. 거기서 기숙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하셨네요. 왜냐면 약간 공부가 제일 쉬웠다 약간 이런 그런 거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 갑자기 좀 약간 재수가 없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공부가 재밌어서 한 편이었는데 아, 이거 많은 분들의 지금 공분을 일으킬 만한 제일 많이 팔리는 다육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쪽에 있는 나울이라고 하고요. 나울. 그럼 나이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희소성을 제외하고는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 두 번째는 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개체에 얼마나 많은 로제트가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지금 하나인 거예요? 네, 한 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나를 떼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또 나나요? 가능하죠. 아, 그렇게도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물이 제대로 들었느냐. 오래 되면 제대로 된 색깔이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라울이라는 다육이가 효자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번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분은 라울은 최소 10개 이상 다 갖고 계세요. 제일 예쁘고 가장 무난하면서 속 안 썩이고 오래 묵을수록 예쁘고. 그 다육이는 실내에서만 키울 수 있나요? 월동이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고요. 까다로운 점은 그거죠. 노지 월동은 안 되는데 추워야 된다. 아파트 베란다가 있으시면 제일 좋은데 겨울에. 몇 명이서 관리하세요? 일단은 저랑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아르바이트 나오시는 분 있고 또 조금 더 덜 자주 나오시는 분 있고 총 4명이네요. 그냥 농사랑은 좀 다른 결이잖아요, 이게. 일단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일반 농사를 지으면 네.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뭐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가르쳐주는 게 많은데 없어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를? 그냥 진짜 이거 흙 결정하는데도 몇 년 걸렸고요. 이거 흙 하나 고르는데요? 네, 몇 년 걸렸고요.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막 죽이기도 엄청 수없이 죽여보고 처음에는 그랬죠. 보니까 자유롭게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과외하고 이렇게 번 돈은 모조리 다 그냥 놀러 다니는 데 났었어요. 원래 이 땅 주인이셨던 걸까요? 아니, 17년도에 이 땅을 샀어요. 17년도면은 시작하고 한 4년 뒤에 사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평당 31만 원 주고 구매를 했으니까요. 아. 1000평이니까 3억 좀 넘게. 땅값만. 네.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시설이랑 다 조성하시려면은 또 한 몇 억이 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짓는 데만 한 1억 5천. 1억 5천. 전기 공사하고 이거 베드 공사하고 하여간 플러스로 5천 정도는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시작해서 거기서 막 벌다가 이걸 처음 지은 게 아니고 계속 하우스를 늘렸어요. 남의 땅. 아. 계속 늘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땅을 진짜 무리해서 이거 대출도 없이 다 못 갚았어요. 근데 진짜 무리해서 땅을 사고 했으니까는 10억 이상 투자를 해주고 번대로 계속 다시 투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간과한 게 얘네들 가격을 생각 안 했네. 아, 이걸 다 사와야지만 할 수 있는 투자가 거니까. 있어야 뭘 하니까 재투자가 엄청나게 됐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그때는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면 그래도 마진이 괜찮을 때였어요. 국내에 들여오면 공간이 좁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는 농장들에 연락해서 종자를 쭉 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굴려서 하우스 짓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를 사게 된 거죠. 하시면서 어머니랑 부딪히거나 뭐 그런 많았는데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한 명이 왕이 돼야 된다. 한 명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고 그래야 평화롭게 간다.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냥 아예 전권을 다 밀어넣어버리고 네 판단에 맡긴다. 와,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었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옆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내가 못했을 텐데 그 생각은 들죠.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던 분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은 여기 매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그렇죠. 주말도 없고 내가 원래 공식적으로 화요일이 오프예요. 왜 화요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놨냐면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일할 시간도 없고 내가 지방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종자를 구해와야 되는데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화요일을 쉬는 게 아니네요, 그것도. 화요일인 이유도 주말엔 손님이 와야 되고 월요일엔 택배를 나가야 되니까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 낙은 여름에 제일 한가할 때 요새는 그냥 동남아로 가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힘들어서 못 가고 일단 비행 시간이 너무 길고. 못 타요. 옛날에는 막 12시간 유일한 낙은 그거. 그리울 때가 가끔씩 종종 있겠네요, 그러면. 있죠. 어렸을 진짜 때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생각 없이 다니고 뭐 스페인 가갖고 2달씩 놀고 다니는데 다시는 쉽지 않죠. 일 하는 네. 이상은. 어느덧 다육이 농장을 시작한 지 10년. 나윤희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보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 다육이 농장을 하시면서 힘든 점과 단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일이 끝이 없어요. 저 같은 성향한테는 오히려 맞을 수 있는데 틀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단점일 거예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사실 다른 농사에 비해서 결과물도 빨리 나오고 계절에 따른 변화도 명확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확실해요. 다육이를 팔면서 네. 꼭 지켜야 하는 신념이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또는 가치관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공공연한 비밀인데 업계에 사기꾼이 진짜 많아요. 이걸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지난 10년간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 한번 이걸 거짓말을 시작하면 이게 자꾸 커져야 돼요. 이걸 덮으려고 이걸 해야 되고 그거는 하지 말자. 저도 많이 당했고 처음에 실제로 은퇴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난 가르쳐드릴 게 없다.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식물은 나도 지금 아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한 2년 정도를 키워보셔라. 개인 온실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심리는 클래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걸 배워서 네, 속성으로. 빨리 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가능은 한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대처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대부분은 그러면 뒤돌아 나가시면서 딱 그게 느껴져요. 저거 지만 돈 벌고 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는데. 네. 농업은 특히나 이론보단 실전이다. 실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육이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진짜 혼탁해요.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 혼탁하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어디에 집중을 많이 했냐면 그분들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방송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돈이 된다. 이건 몇 억. 베란다에서만 키워서 1년에 몇 천만 원을 번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오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번 사람이 과연 얼마를 썼을까? 더 이상 작은 규모의 업체는 살아남고 싶지 않다. 옛날처럼 큰 돈은 벌지 못한다. 옛날엔 정말 조그만 매장을 돈 많이 벌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잘 없고 해서 많이 벌었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근데 너무 쉽게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나 들어오시는 건 환영이다. 무슨 말이죠? 각오하시고 최소한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은 드리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면 사실 저는 괜찮은 업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악플이 많이 달리겠네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기 전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실패 확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양한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